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관심 있어 하지만 쉽게 말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60대 이후 새로운 사랑을 찾는 방법과 황혼 연애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혹시 배우자를 잃고 혼자가 되신 분, 오랜 결혼 생활이 끝나고 새로운 출발을 생각하시는 분, 또는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이제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런 솔직하고 현실적인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상황의 지인분들과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60대 이후 새로운 사랑을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과는 다른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죠. 우선 사회적 편견이 있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무슨 연애냐, 자식들 창피하게 뭐 하는 거야 같은 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견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할 권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은퇴 후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것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도 성숙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의 반대도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이 부모의 새로운 연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60대 이후 새로운 사랑의 장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험과 지혜가 풍부합니다. 젊은 시절의 연애는 감정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시니어 연애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둘째,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자녀, 양육이 끝난 상태에서는 연인에게 충분한 시간과 관심을 쏟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진정한 동반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외모나 조건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과 인품을 중시하게 되므로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압박이 없으므로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며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랑을 찾기 전에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모 관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 유머 감각, 배려심 등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 관리도 필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통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세요. 건강한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등산 모임, 독서 모임, 요리, 교실, 댄스 교실 등에 참여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데이팅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전용 데이팅 앱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좋은 인연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인의 소개도 효과적입니다.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자신의 의향을 알리고 소개를 부탁해 보세요. 믿을 만한 사람의 소개라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의 남편을 잃고 5년간 혼자 살던 김영숙 씨는 70세에 새로운 사랑을 만났습니다.
등산 모임에서 만난 3살 연하의 남성과 2년간 연애 끝에 재혼했습니다. 김 씨는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62세에 이혼한 박철수 씨는 온라인 데이팅을 통해 같은 나이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1년간의 교제 끝에 동거를 시작했고 현재 매우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8세에 처음 연애를 시작한 이순자 씨는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성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집을 오가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사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황혼 연애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젊은 시절과 달리 시니어 연애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급한 결정은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인 부분을 명확히 하세요. 재산 문제, 생활비 문제 등을 미리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자녀들과 충분히 소통하세요. 자녀들의 반대가 심하다면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설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건강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서로의 건강 상태를 숨기지 말고 공유하여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사기를 조심하세요. 안타깝게도 외로운 시니어를 노리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돈을 요구하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은 피하세요. 재혼을 고려하는 경우에 조건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상속, 연금 수급권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 문제도 중요합니다. 각자의 집에서 살 것인지, 한 집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집을 구할 것인지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양쪽 가족들이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특히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해야 합니다. 건강관리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서로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건강이 악화될 경우 어떻게 돌볼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꼭 재혼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나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연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동거의 장점도 있습니다. 법적인 복잡함 없이 함께 살 수 있고 서로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LATLIVING 어파트 터게더 관계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연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독립성과 관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니어 연애의 특별한 매력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깊은 대화가 가능합니다. 인생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나눌 수 없었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철학적인 주제, 인생에 대한 성찰, 가치관 등에 대해 의미 있는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끼리는 서로의 과거와 추억을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어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여유로운 시간을 연인과 함께 보낸다면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외모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서로의 내면을 더 중시하게 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못했던 여행, 취미 활동들을 연인과 함께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적인 측면에서도 시니어 연애만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를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어 더욱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합니다. 젊은 시절보다 서로를 배려하고 만족시키는 방법을 더 잘 알고 있어 질적으로 우수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 친밀감이 깊습니다. 단순한 욕구보다는 깊은 애정에 바탕한 관계이므로 더욱 의미 있고 만족스럽습니다. 압박이 없습니다. 임신에 대한 걱정이 없고 사회적 기대도 적어서 더욱 자유롭고 편안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시니어 데이트의 팁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페에서의 대화 데이트가 좋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서로의 관심사, 가치관, 인생관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문화활동 데이트도 추천합니다. 영화 관람, 전시회 관람, 콘서트 관람 등을 통해 서로의 취향을 알아가고 공통의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자연 속 데이트도 좋습니다. 공원 산책, 가벼운 등산, 강변 걷기 등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로맨틱한 시간도 보낼 수 있습니다. 요리 데이트도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만들어 먹는 것은 일상을 공유하는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여행 데이트는 신중하게 계획하세요. 하루 정도의 당일 여행부터 시작해서 점차 기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데이팅을 할 때의 주의사항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로필을 솔직하게 작성하세요. 나이, 직업, 취미 등을 거짓으로 적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도 최근 것을 사용하세요. 너무 오래된 사진이나 과도하게 보정된 사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만남은 공개된 장소에서 하세요.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만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 정보는 조심해서 공유하세요. 집 주소, 자세한 재산 상황 등은 충분히 신뢰 관계가 형성된 후에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돈과 관련된 요구는 거절하세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돈을 요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개선 방법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대화 시간을 가지세요. 자녀들의 우려사항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점진적으로 소개하세요. 갑자기 재혼을 발표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새로운 연인을 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의 입장을 이해하세요. 자녀들도 부모의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우려를 해소해 주세요. 상속 문제나 부모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자녀들의 걱정을 해소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강요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건강관리도 새로운 사랑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연인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운동을 함께 하세요. 커플 요가, 함께 걷기, 수영 등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유대감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세요. 함께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관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명상, 독서, 음악 감상 등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세요. 경제적 측면에서의 고려사항들도 알아보겠습니다. 각자의 경제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세요. 연금, 저축, 부채 등에 대해 투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 분담 방법을 정하세요. 각자 부담할 것인지, 비율을 정할 것인지 미리 합의하세요. 재산 관리 방법을 논의하세요. 합치지 말고 각자 관리할 것인지 일부만 합칠 것인지 정하세요. 상속 계획을 세우세요. 자녀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상속 계획을 다시 검토해 보세요. 보험을 점검하세요. 새로운 관계에 맞게 보험 수익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황혼 이혼 후 새로운 사랑을 찾는 경우에 특별한 고려사항들도 있습니다. 이혼의 상처를 먼저 치유하세요.
전 배우자에 대한 원망이나 상처가 남아 있다면 새로운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를 먼저 정리하세요. 이혼으로 인해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졌다면 이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확보하세요. 새로운 연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자립 기반을 마련하세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이혼 후 바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별 후 새로운 사랑을 찾는 경우의 고려사항들도 다릅니다. 충분한 애도 기간을 가지세요. 고인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운 사랑 사이에서 갈등할 수 있으므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죄책감을 버리세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고인을 배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억을 정리하세요. 고인의 물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추억의 공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결정하세요. 자녀들의 감정을 이해하세요.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새로운 연애가 아버지나 어머니의 기억을 지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인과의 추억을 존중하세요. 새로운 연인도 고인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황혼 연애를 위한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경험에 대해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젊은 시절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매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제 늦었다는 생각보다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좋은 인연을 만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새로운 사랑을 통해 인생의 제2막을 활기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60세 이상 재혼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시니어 데이팅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황혼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60세 이후에도 20-30년의 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긴 시간을 혼자 보내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고 싶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온라인 데이팅 플랫폼들도 시니어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버 전용 데이팅 앱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고 시니어 대상 결혼정보회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사회적 편견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할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이 그리우시다면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특히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알아가세요.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누구나 만족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좋은 관계는 시간이 걸립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발전시켜 나가세요.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자신만의 시간도 소중히 하세요. 연인이 생겼다고 해서 자신의 취미나 친구 관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새로운 사랑을 꿈꾸는 모든 시니어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고 진정한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혹시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에 용기 내볼게요.
또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같은 마음의 분들과 서로 응원하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시니어 라이프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하고 충만한 시니어 라이프를 응원하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가 나이와 상관없이 아름다운 사랑을 만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60대는 새로운 시작의 나이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깊고 의미 있는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새로운 인연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아름다운 인연이 찾아오기를 기원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